자, 민주당이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그 외부 조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라 그러는데 이 결과 보고라고 해요. 이게 재보선을 왜 졌냐라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은 이 보고서에 보궐선거를 진 이유가 조국, 부동산, LH 탓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입수해서 봤어.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썸네일 타이틀로 단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을 보면 내가 그런 이야기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 언젠가 총선 훨씬 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정치 컨설팅 회사하고 그 회의하는 걸 내가 잠깐 중간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정치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시각이 조중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거를 경청하면서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치 정말 잘못됐다. 이런 언발의 오줌 녹이식 땜질 처방 있잖아요. 요게 정치를 망치는 대표적인 난 쭉 읽어보니까 얘네는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고서를 보면요. 내용이 지금 페이지 수가 20몇 페이지 되는데 2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정말 쌀데기 없는 내용 되게 많아. 그거 알지? 무슨 보고서 하나 보면 그중에 대부분은 다 그냥 거칠게 건질 거 없는 거. 막 그림, 도표 나오는데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진 이유가 조국, 부동산, LH 탓이래.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말하자면 이 기반은 뭐냐면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보고서예요.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찍지 않았는지, 당신은 민주당 지지층인지 아닌지부터 막 분석을 해. 근데 이걸 읽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정치 컨설팅한 회사 이걸 읽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여기에 출발점은 문 대통령 지지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와 선거 때 득표율은 다를 테니까. 그게 표준점이 40%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3년 이상을 국민의 지형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죠. 간단히 말하면 물론 민주당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중도층에 있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꼴보기 싫지만 대통령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한 10% 정도의 갭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지지율이라는 걸 보면 왜 이걸 읽을 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 지지율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밑으로 빠지거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 때 득표율보다 낮게 나오거나 하는 건 저쪽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조국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LH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해도 백신이라도 방역이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거라고. 그러면 지지층에서 무엇 때문에 빠져나갔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원래 지지하지 않는 저쪽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나는 이 사람을 찍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조국이든 부동산이든 LH든 간에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안 찍은 이유는 이런 게 없었더라도 안 찍었을 사람들은 평가 대상에 제외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 40%에서 그 밑으로 뭔가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은 지지층이 빠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퉁쳐가지고 조국을 털고 가야 되고 부동산을 털고 가야 되고 LH를 털고 가야 되고라고 분석을 해놓으면 지지층 입장에선 조국 장관이 그 수모를 당할 때 대한민국 사람 중에 99%가 조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상 40대 60 또는 50대 50이 조국은 억울하고 윤석열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에 대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비읍시역 같은 놈들 왜 조국 하나 못 지켜 하는 사람들 지지율을 뺀다고. 내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는데
지금 같으면 그 검사놈들 있잖아요. 정말 무슨 뭘 들고 가서라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강성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스탠스, 조국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가 조국 자체의 이름을 걸리긴 하지만 조국을 쳐내지 못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도 있겠지만 조국을 지키지 못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벌 줄 알아야 돼. 자기 지지율은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지지층들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이성윤이 기소되거나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가 되거나 하는 이슈들도 다 똑같이 맥락으로 같이 갑니다.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야. 열심히 지지했더니 모든 책임이 민주당한테 돌아갑니다. 왜 못 지켰냐? 왜 이것밖에 못 만들었냐? 왜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못한 걸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국 털고 가자는 소리를 해버리고 물론 부동산이나 LH 탓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이들 조국 잘못했다고 이제 인정해. 조국 버려라. 그래야만 민주당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중도층을 한 5%좀 더 취할지는 몰라도 지지층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FGI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그러니까 외주를 준 거 아닙니까? 다른 이제 연구기관에 외주를 줘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저는 비겁한 짓이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진짜 크게 머리 받고 반성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 시민들, 당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직접 움직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한테 연구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결과를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재보궐에서 졌어. 그래서 그 당원들이 분노해가지고 문자폭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석을 왜 연구소에 맡깁니까? 왜 외주를 줘요? 그 문자폭탄 받은 그 국회의원들 휴대폰 싹 걷어가지고 문자 분석만 해도 다 나온다고. 분노하는 사람이 표를 준 사람이 분노하는 거지. 표를 안 준 사람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래 표를 준 사람이 분노해서 문자를 보냈으면 그 문자 싸그리 긁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서 그냥 소팅만 해도 그냥 단어만 봐도 아 우리가 정책을 여기에서 실망을 줬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오해했구나 하는 게 그 문자 메시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준 메시지는 싸그리 버려버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애정도 관심도 없는 그 회사한테 그 외주 주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온대요. FGI 그룹에서 그 포커스 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 중에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우리 이런 인터뷰 하는데 인터뷰 시간당 얼마 드립니다. 대답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뭐 평소에 고민이라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포커스 인터뷰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긁어다가 나오면 당연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당연히 나오지. 부정적인 걸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론조사는 아니고 그 그룹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이 그룹이 7개 그룹이야. 잔류민주의 2030 남녀, 잔류민주의 4050 남녀, 이탈민주 기권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구 특정해가지고 그 고르기는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민주당이 왜 졌는가에 대한 모든 원인은 당원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당원들이 모든 그 의사를 전달하고 당원들이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당원들이 이야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는 공식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전체를 완전 강성,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강성이기 때문에 이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강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국회의원들부터 진짜 빠따 맞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오래 했는데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의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주당한테 사실상 정권이 주어졌어. 180석과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다 하게 만들어졌어. 그게 그 기반에 봤을 때 민주당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포지티브한 이슈를 본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슈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남북관계 이슈 같은 것들을 끌고 가고 방역 같은 이슈를 잘한다고 포지티브로 끌고 가면 사람들이 달려붙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 민주당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뉴스가 안 나와.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같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물론 문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권한 바뀐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 저거 자르지 않고 못하냐고 하시는 분들 나는 그 부분들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이슈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저쪽이 제기하는 이슈만 이슈가 돼서 물론 이건 이제 포탈과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울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 민주당이 포지티브하게 끌고 가지를 못하고 지지층들이 지지를 빼요. 30% 밑으로 하락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10%이 빠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게 왜 우리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졌나를 봐야 된다고. 왜 자꾸 중도에 눈을 줘요. 중도에 눈을 돌리는 순간 지지층이 빠지는데 그러면 그 지지층을 견고히 해놓고 포지티브한 이슈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 같은 포지티브한 이슈를 들고 자기 지지층을 굳건하게 만들어 놓으면 중도가 붙는다니까요. 예. 정치 상승과 하락의 원리는 그런 거야. 지지층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너무 잘해먹고 있는 거야. 최소 40%가 대한민국 잘 돌아가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도들 중에 다수는 이 개혁적인 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와 잘하나 보다고 붙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푸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으로 비교를 하자면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성당 나오세요 하면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무슨 찌라시 주고 뭐 선물 주고 휴지 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기분이 좋아 보여. 저 사람 뭐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네? 아, 나도 그럼 교회 가볼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찌라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제도 안 한 찌라시 저런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졌어요 해가지고 표도 안 준 사람한테 저런 보고서 던지면 표 안 주던 사람들이 이야 민주당 정신 차렸구나 다음에 표 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악순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여론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누가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 대표님이랑 야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참패하고 민심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을 먼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당원도 그렇고 권리당원도 그렇고 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렇게 뭐 포커스 그룹 예.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렇게 당을 위해서 뭐 그 설문 문자를 하면은 정말 당을 위해서 애정 어린 답변을 해주실 분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거기는 그냥 팽개쳐두고 이렇게 아니 지금 스스로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 자체가 말씀하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7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네. 이 마케팅 리서치에 제가 많이 인발부 해봐서 알아요. 왜냐면 가서 이거 리뷰 같은 거 많이 해줬었거든요. 조사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어떤 제품군에서 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뜰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 쪽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이 보고서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자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거를 하나하나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이 보고서에 집어 넣어놨다고요. 근데 그 말은 문자로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딱 헤드라인에 조국, 부동산, LH 탓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 탓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계속 아니, 떠들어댔던 그 부분은 거고.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이런 보고서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죠. 예. 일부의 의견이니까 이것들이 밖으로 유출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패배감을 더 극대화시켜버려. 우리가 조국을 지켜서 만약에 이게 졌다고? 열패감. 그렇다 보니까 뒤에 보고서 22페이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걸 공고한 흐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론조사가 응답률 한 3%밖에 안 되는 걸 갖고 민주당 지지하나 마라. 박영선 찍을래, 박형준 찍더니 고세훈 찍을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화 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못해.
부끄러워서 대세가 아니니까. 그럼 그게 악순환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돼서 그게 기사화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야. 봐봐요. 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찍는다고 하는데 적절한 게 진짜 대가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문재인을 지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서로 싸울 때 제로섬 게임을 해요. 누가 덜 더럽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걸 획기적으로 탈피해서 진짜 맞는 정책을 해놓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는데 그걸 1년 안에 하기는 솔직히 많이 힘들다고 봐서 민주당이 그걸 뒤집기에는 쉽지 않다고 봐서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하면서 전향한 민주당 지지였다가 전향한 남자 20대가 했다는 말이고. 이 사람도 당원이었네. 네. 다음에 대깨문 뭐라고 해야 하지? 박물관 가면 전시 물품 보는 느낌. 이상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다른 종인 것 같아요. 전향한 20대 여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봤을 때 여기에 꽂히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걸 못 읽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지층의 생각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민주당이 40이고 국민의힘이 30일 때 내 지지층이 숫자가 작은 정당은요. 왜 지지층이 다른 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적을까를 생각을 하고 바꿔내야 되지만 그게 주류인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층이 많은 정당은 내 지지층을 불려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선거 좀 졌다. 이러저러한 측면에 지지층과 생각은 반대로 가버리면 소위 말하면 탄토끼 집토끼 이론 되는 거예요. 집토끼 놓치고 네. 산토끼 잡겠다고 갔는데 결국에 집안이 텅 비어버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보고서를 일부 본 국회의원들이 조국 추미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남탓 3종 세트 조국 부동산 LH 탓 이게 분석 보고서의 결과인데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막아서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거였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였다고. 근데 이거는 물론 언론을 못 잡아서도 그렇지만 언론을 못 잡은 데에는 지금 문자 폭탄이란 말로 당 지지자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데 사실 문자 폭탄이란 말을 조중동 폭탄이란 말 이런 건 안 쓰잖아요. 조중동이 그렇게 패대기를 치고 있을 때 언론 폭탄이란 말도 안 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찮고 귀찮은 겁니다. 문자 자체가. 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진짜 화가 난다. 진짜. 그러니까 니들 문자는 됐고 보고서 이거 지금 보니까 인터뷰 이거 한 건당 했으면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 받았을 건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였으면. 근데 그런 말, 그러니까 무슨 폭탄이란 말을 조중동에다가도 대고 하냐고. 언론에다가 대고 안 하잖아요. 조국이 그렇게 길 가다가 어이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그만해라, 그만 때려라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당원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리고 그 의견은 완전히 다 배제시켜. 나가서 싸우라고 배지 달아줬지 싸우지는 못할 망정 싸울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뒤돌아서 그만 좀 하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렇게 나오니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죽어도 모르는 거야. 지지율은요. 물론 정치인들 하는 사람들이 지지율 먹고 정치하는 거다. 사실 여론조사 보고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아차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그 장관 3명 후보자 있잖아요.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 이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이 막 위험해지니까 그걸 지지랄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러나게 만들면 아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렸구나 라고 다시 찍어야지.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열린민주당만 해도 3명 다 청문 보고서 채택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스멀스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가 불복할 거야. 청와대에서 하는 건 우린 이제 비판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쇄신인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슈가 부딪혔을 때 지지층의 의견을 그게 조중동 프레임이야. 강성이니까 니들 맡으면 안 돼. 니들은 중도 확장 전략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중동의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규모가 훨씬 크고 훨씬 더 탄탄한 지지층인데 이 사람들을 버려요.
최소한 태도로라도 지지층들의 생각을 듣고 가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딨냐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겠지만 초선 의원들 있죠. 초선 의원들 현장에 다시 가야 됩니다. 초선 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의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게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동물이냐면 배지가 달리면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현장에서 일해서 국회에 권력이 필요했던 사람과 내가 배지를 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을 때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는 분석 능력 자체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일수록 내가 현장에서 왔지만 배지를 달고 다시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런 보고서 외주나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영인 의원, 고영인 씨 같은 경우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신상털이로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해봤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과도하게 했다 또는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봤습니까? 이런 분들이 토론회 주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 간 사람이 조민 말고 또 있냐는 소리가 헤드라인 나오게 만들면서 반박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적들과 싸울 생각을 못하면서 무슨 문제가 딱 일어나면 이 장관 잘라야 돼요. 조국 털고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한 민주당은 영원히 욕먹어요. 의리도 없는 것들이라고. 이게 장관 후보자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꼭 떨어뜨리라는 말을 청와대에 하면서 이게 지금 당청 갈등으로 언론이 굉장히 받아 써먹기 좋은 프레임을 딱 던져준 거예요, 먹이를. 근데 왜 꼭 3명 중에 1명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지금 이상하게 무슨 도덕 예수님 뽑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 잘할 사람 시키면 안 되냐고. 그걸 신상을 털어가지고 솔직히 뭐 박덕흠이나 주호영 같은 애들 버젓이 배지 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말 못할 망정. 네. 장관 뽑는다고 하니까 SNS부터 탈탈 털어가지고 도자기를 샀네 어쩌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자기 산 거 저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해외로 이주했다가 들어올 때 컨테이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사실 어째 미국인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컨테이너 나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 하나에 보통 자기 집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쓰던 거 싹 다 집어가 들어오는 거고 세관 이런 거 명품이 막 컨테이너에 가득 있지 않는 한 그릇 같은 건 그냥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들여오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랑스를 갈 때도 내 안에 있는 거 안 본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불법이고 난리가 날 일이었으면 SNS에 그렇게 자랑을 했겠냐고요. 밀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밀수한 이게 겁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근데 이런 문재인 정부 걸로 그 청와대에 장관 인사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7가지를 맞아요. 제외한 나머지가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7가지 중대범죄라 해야 되나요? 예, 뭐 위장 전입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것들 그거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최소한의 7가지에 걸리지 않는다면 마차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것들은 제끼고 3명 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뽑기 좀 가야지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고영인 씨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이라도 조국 장관 내가 그렇게 과하게 수사를 당할 때 저 잘못됐다는 뭐 SNS라도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적격자가 여당이라는 게 그렇잖아. 무슨 문제가 지금은요. 민주당이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보궐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게 혁신이나 쇄신이라는 문제이기보다는 쉽게 표현해서 뭘 할 때 도움만 안 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내부 까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잘못된 버릇이다고 이게. 하다못해 있잖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0명 중에 한 반이라도 야 윤석열의 조국 수사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최근에 재판에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수사였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지지층은 어떻게 보답을 하냐면 그 말이 맞다라고 모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같은 방송만 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진짜? 지살 깎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지지층을 결집을 못 시키면서 중도로 나가겠다. 예를 들면 아까 이게
조국, 부동산, LH 탓이라고 하면요. 초선 의원들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고 나서야지.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 투기한 사람 있으면 제명시켜야 된다고 나서야지. 그럼 인정해 줄게. 왜 조국 탓을 하고 LH 탓. 사실 부동산과 LH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막 국수본 같은 데서 막 압색 엄청 하고 할 만큼 했어요. 지금도 계속 아무리 조사 국회가 할 중이죠. 몫이란 네.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못하면서 무슨 장관 중에 한 명은 최소한 부적격 제안을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은 떨어뜨려 줘야 협치가 된다는 건데 이 협치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진짜 협치 말만 들어도 진짜 빡시고 이제 혈압이 오릅니다. 이 협치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진짜 사람이랑 협치를 하는 거지 사람 아닌 것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아니, 지금 당장 고영인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올려도 본인도 결격 사유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니 왜 어떻게 이게 지금 초선 대장이라는 거 타이틀 하나 달고 모든 이슈마다 끼어들어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초선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하나서 왔다고 들어 눕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안에서 폐기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주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고영인 의원 세월호 문제나 해결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세월호 문제나 해결하세요. 뭐 정치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같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론조사에 휩쓸려 가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위기를 계속해서 극복해 가면서 그 지지율이 견고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총선을 끝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국회의원 레임덕이 벌써 오면은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요. 좀 아니,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방송 내내 드렸던 이야기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포지티브한 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고요. 조국 장관 문제 같은 게 아까 이건 무슨 뭐 그룹 보고서였던 거는 그냥 그 언론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뇌피셜일 뿐이에요. 조국 장관을 야무지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민주당한테 무엇이 부족한지를 더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한참 고초를 당할 때는 지켜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몇 사람 그룹 보고서 보고 조국 쳐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닌 거고, 아까 말한 거대 여당이 삶의 질을, 민생을 살피는 대표적으로 정말로 좋은 아젠다가 있잖아. 지금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은 그 이야기를 했어. 이런 걸 끌고 가란 말이야. 내수 진작을 위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네. 이런 이슈들을 포탈에 어마어마하게 띄우게 만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요. 그건 조국이나 LH랑 다른 문제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LH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이슈로 끌고 가면 이길 수 있는 거를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조국을 턴다 그러면 지지층 다 떠난다고. 이런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180석을 몰아준 이유를 다시 한번 늘 되새기면서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방향을 잡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화이팅 해주십시오. 합치를 세게 하면 진짜 안 된다고. 진짜 너무 답답해. 어떡해. 누구나 맞기 전까지는 이런 헛소리를 아니, 해도 그러니까. 대형 청장이 필요. 아니 보궐선거에 현금 살포라고 해서 거기에 쫄아가지고 선거 전에 지급을 못했으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지금 당장 나눠주지는 않더라도 국민들한테 어떤 뭔가 긍정적인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야 이것도 받으면 또 이걸로 뭐 하지 하는 이런 희망을 줘야지 사람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조국을 잘라내고 뭐 한다고 그래서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지지율 보고 정치하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몰라. 포지티브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라. 덩치만 크게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아 진짜 이 답답한 게 이런 거야. 민주당 내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장관 중에 한 명은 꼭 잘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슈가 되는 거는 이용당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뭐 조국이네 뭐네 골 때린 새끼들이네 진짜. 여기까지 해.